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유일한 존재이면서 대체 가능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건 이 세상에 없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하다고 하죠. 그러고 보면 한 번쯤은 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느새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회사 일도 새로운 사람이 더 잘해내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요, 다른 건 몰라도 푸른밤 아니면 안 돼 하는 분들은 점점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2월 2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만 지금 나에겐 두려움이 없어. 너무 많은 생각들이 너를 가로막고는 있지만 날 보고 웃어주는 네가 그냥 고마울 뿐이야. 너는 아직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쁘게 나빴어. 하지만 나는 2월 28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성시경의 너에게였습니다. 나레이션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서태지 원곡이잖아요. 그 곡이랑은 또 엄청 색다른 매력이 있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나레이션이랑 랩인가요? 좀 랩레이션. 나레이션과 랩의 그 중간 느낌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게 들려서 좀 색다르게 느꼈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선보일 코너는요, 미드나잇 스포일러입니다.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들리는 영화 함께 감상해 주십시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欄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pay attention to this body seatbelt in front of you.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마드리드에서의 둘째 날.
오늘 가볼 곳은 바르셀로나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입니다. 총 8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생전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축구계의 성지 중 하나죠. 그런데 이 레알 마드리드 출신으로 이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스페인 가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마드리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요, 레알 마드리드 2군의 주전 골키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전도 유명한 선수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도 축구 선수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이후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데뷔하자마자 히트곡을 발표하더니 결국 스페인을 대표하는 가수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앨범 판매고가 무려 3억 장 이상이라고 하네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대를 이어 가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아들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역시 이곳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라틴 팝의 대표적인 스타죠.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중에서 아들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바일라모스. Esta noche bailamos, te doy toda mi vida. Quédate conmigo. Tonight we dance. I live my life in your hands. We take the floor. Nothing is forbidden anymore. Don't let the world in outside. Don't let a moment go by. 음악이 머문 자리들, 오늘은요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의 바일라모스 들려드렸습니다. 라틴 음악에서 느껴지는 열정, 정열, 그리고 뭐랄까 그 타악기들 전 너무 좋아요. 캐스터네츠 소리가 계속 들리던데 그 학교 다닐 때는 왜 그 캐스터네츠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악기인지 몰랐을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몰랐어요. 근데 캐스터네츠를 연주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찾아서 한번 영상 봐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손편지 보내주셨어요. 대전 서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박소영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프린터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그걸 편지지로 밑에 손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이 이쁜 종현님의 푸른밤. 안녕하세요, 종현씨. 우연히 주파수 만지작 거리다가 목소리에 끌려서 듣게 됐어요. 그런데 모니터링하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한다는 멘트에 DJ로서 애쓰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전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할 나이 37살. 그런데 저 패션 디자인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모, 아줌마, 심지어 짓궂게 할머니 소리까지 들으며 10대, 20대들 틈에서 배우고 있지만요. 언제나 도전은 신선하고 아름다운 듯 합니다. 종현씨도 새로운 도전, DJ로 승승장구하시고요. 저도 이제 2014년 2달이나 보냈지만 올해 안에는 꼭 새로운 분야에서의 성공을 바라고 있네요.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요. 신청곡은 이승철의 My Love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야, 37살의 나이에 새로운 뭐랄까요? 꿈을 위해서 새로운 걸 도전하시는군요.
저는 근데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살이어도요. 원하는 걸 그리고 새로운 걸 찾는 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고요. 잘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좀 계속 찾아와 주시면서 이야기 보내주시면 저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손편지가 왔어요. 이거는 되게 귀엽게 막 그림까지 그려서 보내주셨네요. 네, 어디서 보내주셨냐면 서울 송파구에서 박시연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DJ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은 샤이니 종현 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2가 되는 여학생입니다. 푸른밤에 쫑디이기 전까지 제게 종현님은 그냥 많은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들 중 하나일 뿐이었는데 가로치고 죄송해요. 가로 닫고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푸른밤의 DJ 저와 또 많은 청취자님들의 오늘과 내일 사이를 함께 해주시는 쫑디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른밤 때문에 쫑디 노래에도 관심이 생겨서 찾아 듣고 그랬답니다. 노래 잘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참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쫑디가 오래오래 우리 청취자들의 애매한 새벽을 책임져 주실 테니까요. 하루하루 위로받고 힐링할 수 있을 듯 해요. 앞으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DJ 계속해주세요. 제가 대학생이 돼서도 들을 수 있는 푸른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밤 애청자 박시연님. 네, 2013년 2월 9일 2시 20분에, 새벽 2시 20분에 쓰셨습니다. 네. 신청곡은 성시경의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틀어주실 거죠? 하셨네요.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거는 내리고요. 조는 올려달라고. 너무 귀엽네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분인데요. 아, 이렇게 늦은 밤까지 공부하면서 들으시겠죠? 힘들 텐데. 푸른밤 들으면서 좀 힐링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 손편지 읽으면요. 저도 되게 기분이 너무 좋고요. 또 사람마다 글씨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뭐랄까? 글씨 냄새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저는 사람 냄새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보내주시면 저 보고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막 힘나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대전 서구 박소영님이 신청하셨죠? 이승철의 My Love 듣겠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DCF 대명 문화공장 비발디 파크홀 1관에서 공연될 뮤지컬 글루미데이에 초대합니다. 푸른밤 가족들은 3월 6일 8시 공연 보실 거고요. 영화 엔들레스 러브 시사회에도 초대할게요. 3월 5일 저녁 8시 롯데시네마 용산에서 열릴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미드나잇 스포일러로 돌아올게요. MBC FM for you. 웃기는 라디오?
라디오라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오 아니라오 다 되는 건 아니라오 아니라오 다 되는 건 아니라오 MBC라면 웃을 수 있어. 전현무 김신영 박경까지 남성 봐 황금 주파수 웃기는 MBC 고정. 적막한 밤바다, 둘이 올라타고도 남을 널찍한 판자 위에 굳이 여자만 올려두고 물에 빠진 남자가 보입니다. 곧 짠 것처럼 여자가 먼저 눈을 뜨고요. 주말에 늦잠 자다가 전화 받은 것처럼 쩍쩍 갈라지는 목소리를 쥐어짠 그녀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짝! 이게 조현 씨가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영화 같기도 한데, 이 영화의 한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코너라는 게 라디오로 들으면서도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코너이기도 합니다. 네, 영화, 경제, 경영 전문 기자 신기주 씨와 함께합니다. 라디오로 듣는 푸른밤 영화관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부터 금요일엔 영화 얘기를 들어볼 겁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요,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배꼽 네. 인사드릴게요. 아이고, 네, 그렇게까지야.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푸른밤 네, 가족분들에게. 네, 일단 제 이름은 신기주고요. 네. 저는 에스콰이어라는 남성지에서 일하고 있고, 네네네. 거기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경제 경영, 뭐 영화, 뭐 건축, 뭐 이런 분야의 글을 비전문적으로 쓰고 있는 전문 기자입니다. 비전문적으로 쓰고 있는 전문 기자. 이게 뭐 2분 같은 1인분도 아니고요. 매력적인 그렇죠. 표현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는데 네. 사진도 없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네. 어떤 분일지 좀 궁금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왜요? 이렇게 부스를 딱 들어오시는데 네. 키도 너무 크시고요. 네. 옷도 너무 멋있게 입으셔가지고 아이고, 네. 좀 안경이 지금 그리고 아래 3개 있어요. 아, 예, 좀-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요. 근데 노란색 안경을 씁니다. 좀 네. 색깔도 이렇게 들어있는 안경에 되게 패셔너블하다는 느낌을 딱 받았는데 사실 기자님이다라고 얘기를 맨 처음에 들으면 많은 분들이 네. 좀 뭐랄까 고지식한 패션이나 좀 그런 딱딱한 남성상을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지금 이분은요 의자에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삐딱하게요? 머플러를 이렇게 두르시고 단추를 한 3개 정도 풀으시고요. 아이고. 그리고 네. 지금 코트를 어깨에 걸치셨어요. 아, 네. 이건 오랜 습관이고요. 디자이너 느낌이 좀 들어요. 안경도 그렇고. 아니, 사실은 그 기자들의 외모가 네. 참 저평가받고 있는데 근데 지나치게 하향 평준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평균이에요. 네. 아 정말요? 네. 제가 아는 기자님들은 뭐지? 이게 좀 한쪽으로 쏠렸군요. 쏠림 네. 현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이런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사실 앞에서 타이타닉 얘기를 좀 시작을 네. 해봤어요. 이 장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그렇죠. 머릿속에 박혀있는 네. 장면인데 인터넷에서 잭을 살릴 방법은 4가지나 있었다는 글이 있대요. 혹시 그래요? 아셨나요? 모르고요. 네. 저도 사실 이 얘기 듣고 처음 들었는데 네. 그렇죠. 살아날 방법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네. 근데 제 생각엔 이 글을 쓴 작가님이 너무 뭐랄까 영화를 너무 편파적으로 봤어. 그러게요. 영화를 영화로 보셔야지. 로맨틱하게 왜.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시사적으로 보세요. 둘이 올라갔으면 그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문짝인가요? 문짝? 사실 그 나무 장면은 문짝? 영원한 이별을 표현하는 장면이고요. 맞아요. 삶과 죽음이 가르는 장면인데 거기서 살릴 방법이 4가지가 있었다니 참 안 낭만적이다 진짜. 네. 좀 다른 얘기지만 그걸 찍으면서 NG가 엄청나게 났답니다. 아, 그렇군요. 디카프리오가 떨어지면서 콧구멍에서 계속 공기가 올라와서 그렇죠. 죽은 사람이 숨을 쉬어서 계속 찍었대요. 아이고, 네. 타이타닉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취향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신기주 기자님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고 싶은데 그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네. 전문 기자. 근데 비전문적으로 쓰는 비전문 기자라고 표현을 하셨나요? 네, 비슷한 표현인데. 네, 예. 이건 누가 정해줘요? 전문 기자. 전문 기자라고 표현하니까 좀 미안하죠. 사실은 특히나 영화 전문 기자라고도 표현되는데. 네. 제가 요즘 많이 다루는 분야, 뭐 영화 이외에도 다른 분야들도 많기도 하고. 네네.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영화지에서 오래 일을 했어요. 네네. 예, 예전에 필름 2.0이라는 영화 주간지에서 일을 했는데. 그렇군요. 꼭 마치 영화가 저한테는 첫사랑이나 옛사랑 같은 정도? 근데 지금은 옛날에 내가 왜 좋아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예전에 좀 취향이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X 같은 거네요. X 걸프렌드. 너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시면. 그럼 기자 생활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뭐 영화 기자도 하셨다고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이고요. 14년 되셨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벌써. 네. 영화 기자. 시작을 하셨으면 영화를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몇 편 정도 보셨을까요? 그러게요. 사실은 옛날 일이긴 한데요. 네. 재미삼아서 이런 기획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은 누굴까? 네네. 뭐 알 수는 없는데 뭐 비디오 대여를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걸 찾아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정말 제 주변에 잘 아는 영화 평론가 중에 정말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이 절대 고수냐 물어봤더니 아니라며 우리 동네에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아주머니가 무협지를 그렇게 한꺼번에 빌려가셔서 한꺼번에 20편씩 빌리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랬군요. 알 수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영화는 뭐 시간이 많고 또 뭔가 여유가 많은 그리고 없는 시간을 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렇죠. 볼 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영화를 사랑하게 만든 첫 작품은 뭘까요? 글쎄요, 이 질문 때문에 저도 잠깐 기억을 더듬었는데 네. 모든 X들은 제가 사랑했다고 부정하고 싶어지죠. 그렇다면 그리고 내가 왜 좋아했을까 싶지만 기억나는 게 하나 있기는 해요. 네. 옛날 영화여서 기억들 하실까 모르겠는데 시문아 씨하고 한석규 씨가 나온 Tell Me Something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당신은 한글 표기법이 엉망이라 Tell Me Something으로 나왔는데 맞아요. Tell Me Something. 네, 그 영화가 굉장히 논리적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이고 논리적인데 물론 장인영 감독님이 논쟁적으로 만들었죠. 근데 그 영화를 어린 마음에 보고 뭐 이런 영화가 있냐며 제가 막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영화가 글을 부른 거죠. 글을 쓰도록 자극을 한 거죠. 처음 날 자극해서. 그래서 그걸 당시에는 제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통신방 이런 거에 올렸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이제 많이들 읽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때 좀 이런 뭔가 영화로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처음 시작하게 된 사실은 거군요. 영화라는 게 영상이기도 해서요. 사람들은 이거 갖고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우리 극장에서 영화 보고 나면 한마디씩 하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내가 영화로 본 걸 사람들은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평이기도 하고 네. 영화가 재미없다 있다 얘기한 댓글 달기 같은 것이기도 한데 어떤 것이든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또 제가 하나 배워갑니다. 영화를 보면 글 쓰고 싶은 건 당연한 거다. 말하고 싶어지고 글을 쓰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죠. 좋은 영화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기자님이 가장 사랑하는 남녀 배우를 한 명씩 뽑아주신다면 이분들이 저를 안 사랑해서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짝사랑이라도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영화 배우들을 많이들 만나보기도 했고요. 네. 연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송강호 씨하고 전도연 씨만한 배우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다작을 하셔서 여러 경험이 쌓이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경지까지 오르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맞아요. 두 분 다 뭔가 표현 자체가 너무 그냥 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영화 그렇죠. 극 중에 그 인물이 돼서 사실 그 사람보다도 사실은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그렇군요. 대단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배우들입니다. 송강호 씨와 전도연 씨 표현을 뽑아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한 분야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 개나 전문 기자세요. 지금 영화, 그리고 경제, 그리고 경영, 그리고 아까 제 기억으로 건축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참 비전문 기자 같아 보이네요. 아니요. 전문가 많으니. 전문 기자로 3개나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요. 뭐 영화는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경제랑 경영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호기심이요? 네,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살다 보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럴지 궁금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다닐까? 또는 저 분야는 왜 저렇게 갈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흥미로운 건 네. 그 세상의 많은 분야들이 생각보다 많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원리가 아주 유사해요. 다들 영화- 돈을 밝힙니다. 영화든 뭐 경제든 경영이든. 그렇죠. 사실은 사람과 돈으로 이어지는 세상의 메커니즘은 동일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호기심 갖고 살펴보다 보면 네. 왜 그렇지 자꾸 의문을 갖다 보면 그러면 분야가 넓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호기심으로. 그리고 제가 잡지 기자인데 네. 이 전문 잡지들을 많이 거쳤어요. 네. 경제 전문지, 네. 뭐 기업 전문지, 또는 뭐 영화 전문지. 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기회들이 또 있었던 것도 행운이죠. 그런 부분에 또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책도 쓰셨다고 해요. 사회비평 네. 칼럼집도 쓰셨잖아요. 사회비평. 우리는 왜라는 책인데요. 우리는 왜 이름부터 벌써 네, 왜입니다. 우리는 왜 네. 던지고 있습니다. 네, 독자에게.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 네. 이런 거 물어본 책이에요. 정말 다재다능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참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고 또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노래는 어떻게 될까? 가수는 정답 샤이니 아닌가요? 샤이니 빼고요. 샤이니 빼고. 좋아하는 가수요? 네. 사실은 가수. 저는 OST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화도 많이 보셨고 네, 하시니까. 사실은 뭐 이 음악 방송 하면서 영화니까 네, OST도 네,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주저없이 그러니까 정말 틀어주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던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어떤?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드디어 왔습니다. 카우보이 비밥을 아는 사람이 여기 왔어요. 그래요? 많이들 아는. 그래요? 그렇게 아는데 한 명도 몰라요 지금. 아이고, 이 부스 안에 신기주 씨와 저밖에 모릅니다. 이런 슬픈 경우가. 맞아. 저희 PD님도 아시지만 그렇죠. 이 여 작가 두 분이요. 네. 저를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지 그게 뭔데 이러면서 신기주님 한번 혼내주십시오. 우리 작가님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카우보이 비밥의 네, 노래를.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지금 일본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를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왜냐면 정말 네네. 이런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의 본질은 인생의 허무 이런 거 보여줘요. 정말. 맞아요. 근데 세상에 가장 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개인의 방식은 허무주의거든요. 그렇죠. 그거 보여주죠. 맞아요. 마지막에 엔딩 26편 끝날 때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거기서 갑자기. 나오는 애니메이션 마지막 나오는 노래가 블루란 노래잖아요. 네, 야마네 마이에. 좋아하는 그 작곡가 칸노 요코라는 네. 이 음악 만든 작곡가 좋아하는데 한국에 공연을 딱 한 번 왔었어요. 네. 몇 년, 5, 6년 전에. 그때 한 번 딱 가서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때 이 음악 연주를 직접 했거든요.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푸른밤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려고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야마네 마이의 블루, 카우보이 비밥 OST입니다. 야마네 마이의 블루 듣고 오셨습니다. 카우보이 비밥 OST고요. 이 노래 나가는 동안 기자님하고 제가 거의 소울메이트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 죽이 맞았어요. 그죠? 드디어 찾았어. 네. 이러면서 에피소드 얘기까지 나눠봤었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다재다능한 신기주 기자님과 어떤 영화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기자님이 추천하는 꼭 봐야 하는 영화 한 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인사이더라는 영화예요. 네네. 2000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1999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유명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알 파치노. 알파치노요. 네. 러셀 크로. 와우. 러셀 이런 정말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아주 진지한 영화예요. 네. 하드보일드한 영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 영화를 이렇게 딱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사실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영화를 다시 볼 기회가 있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에스콰이어에다가 그 담배 소송 관련된 기사를 준비하는데 네. 이 영화가 그 담배 관련된 얽힌 소송을 다룬 실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 담배라고 하는 애 얽힌 수없이 네. 많은 이야기들이 이 영화에 나오고 또 담배를 이 환자들과 또는 담배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과 그거를 또 밝히려는 언론인들의 싸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주 재미있는 영화여서 최근에 본 인상도 강하기도 해서 갖고 나왔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또 첫 코너 처음 추천하는 영화로 가지고 오신 거군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사실은 한국에서도 네. 담배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네,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보공단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논리는 지금 이 영화에 나온 그 소재하고 동일해요. 네. 그게 이제 10수년 만에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시의성이 그렇구나. 있기도 합니다. 좀 지금 한국의 뭔가 정서와 좀 맞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럼 어떤 소송이에요? 사실 담배 소송이라고 하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네. 겁니다. 그 한국 소송하고 동일 설명드리면 네, 담배 회사가 이 소비자한테 담배를 팔죠. 네, 근데 이 담배가 그 병을 암을 유발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의료 비용을 물론 환자가 내죠. 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죠. 네, 네. 그럼 사실 담배 회사는 이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담배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아파졌으면 그 비용 일부는 담배 회사가 감당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네, 네. 논리가 성립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담배 회사가 이제 쟁점 중이긴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네. 그렇군요. 영화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 네, 건가요? 영화에서는 심지어는 영화 안에서는 네, 그 담배 회사가 담배를 사람들이 계속 피게 하기 위해서 네. 담배가 실제보다 훨씬 많이 중독성 있는 이 물질로 만들어냈다는 거를 어떤 사람이 이제 양심 고백을 건가요? 하게 되는 거죠. 영화 그거를 내에서. 또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희 밝히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덮으려는 사람들은 이제 담배 회사들이고 네. 밝히려는 사람들은 미국의 CBS라는 방송국의 프로듀서인 거예요. 알파치노가 연기한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아주 같은데 흥미진진해요. 네. 가장 주의 깊게 볼 장면이 있을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인사이더라는 건 내부 고발자를 뜻해요. 네네. 근데 이 담배 회사의 제프리 와이건이라고 하는 러셀 크로우가 연기한 인물이 네. 담배가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를 밝혀주는 내부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담배 회사가 막고 또는 그 언론사들이 이제 제대로 밝히지 못하니까 네. 알파치노가 이걸 밝히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직업과 자리를 걸고 진실을 밝히려고 애를 씁니다. 진실에 대한 뭔가 싸움을 하게 되는 표현한 거죠. 근데 거군요. 둘이서 전화 통화하는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바다에서 통화를 해요. 근데 네. 알파치노가 그 무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전파가 잘 안 잡히니까 자꾸 네. 바다로 한 걸음 들어가서 네. 러셀 크로우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이 됐더니 무릎팍 이상까지 이제 바다 안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사람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나도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야 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영화에서. 무언가를 좀 포기를 해야 한다. 그렇죠. 희생할 게 안전함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또 영상으로도 표현을 했군요. 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이 영화 아마 빌려볼 것 같은데요. 저 집에 되게 큰 빔 프로젝터를 샀어요. 그러시구나. 100인치 좀 넘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제 장바구니에 들어갔어요. 지금 인사이더. 그렇군요. 근데 감독은 누굴까요? 마이클 만이라는 감독인데 네. 어떤 작품을 했어요? 히트란 영화도 만들었고요. 네. 인사이더, 알리, 콜레트럴, 마이애미 바이스, 퍼블릭 에너비인데 네네. 퍼블릭 에너비의 주인공은 조니 데비예요. 네네. 콜레트럴의 주인공은 톰 크루즈. 그러니까 이게 남성적이고 선굵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 남자네요. 물론 남자 감독이고 상남자. 상남자입니다. 남자 중에 남자. 네, 남자도 남자고 정말 이런 배우들만 갖고 또 영화를 만들죠. 성굵은 배우들만 갖고 성굵은 감독 영화 만드니까 막 영화가 너무 선이 굵어져요. 그래요? 네, 아주 강한 영화입니다. 그러면
인사이더 말고 또 추천할 만한 다른 작품이 있을까요? 제가 또 다른 영화를 좋아하는 건 톰 크루즈가 주연한 콜레트럴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베니스 영화제에 가서 처음 봤는데 네. 자막이 없이 봐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지만 참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정말 마이클 만 감독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요. 톰 크루즈의 연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톰 크루즈가 이유 없이 그러니까 아주 프로페셔널한 암살자가 나와요. 그래서 LA 밤거리에서 그 안에서요. 네,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LA 밤거리에서 그냥 청구받은 살인을 무미건조하게 그 처리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근데 LA의 밤거리를 쏘다니는데 그 공간이 바뀔 때마다 네. 음악 하시니까 그 공간마다 어울리는 음악들이 다 달라져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영화의 처음 시작은 LA의 상공을 떠다니는 그 새의 시각에서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 바흐의 지성상의 아리아가 흐르고요. 네.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오면 갑자기 이제 지상의 소음이 막 나와요. 네. 어떤 지역에 가면 재즈, 그러니까 흑인의 동네에 가면 재즈가 나오고 네. 거기 코리아타운이 나옵니다. LA니까. 그래요. 거기 가면 이 한국말인가 싶은 형태의 어떤 그 한국 랩이 나오는데 이 한국말 아닌 것 같지만 네네네. 그러지 한국 랩이 나옵니다. 그 각 지역마다 음악으로 그 좀- 지역의 특색을 표현하는 것도 이 그럼- 눈여겨 볼만해요. 그런 장면이 되게 인상 깊을 것 같은데요. 영화 제목이 다시 한번 콜레트럴입니다. 콜레트럴이요. 콜레트럴에선 또 이런 매력을 보여주셨는데 감독이요. 마이클만 감독이. 그럼 추천해주신 인사이더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인사이더하고 콜레트럴하고 아주 궤적이 이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인사이더에서도 그 담배 회사의 중역이 내부 고발자로 나서서 네. 자신의 양심을 걸고 담배의 중독성을 고발하죠. 그리고 CBS의 프로듀서인 로엘 버그먼이란 알파치노가 연기한 인물도 네. 자신의 직업적 소명에 따라서 네. 그 자신이 해야 될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네. 그게 가장 남성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소신을 지키는 것. 그렇죠. 콜레트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톰 크루즈는 비록 암살자지만 네. 너무 프로페셔널해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혼신의 힘을 바치고 네.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인사이더에서도 그렇고 콜레트럴에서도 마이클만 감독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 남성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건 결국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소명, 소신을 지키는 어떤 강인한 남자의 모습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사이더에서는 뭔가 저는 더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자신의 직업을 걸고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 두려움이 보이지 않나요? 그 주인공들은? 그렇죠. 사실은 특히 그 담배 회사의 중역인 그 제프리 와이건이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네. 1993년도에 정말로 그 내부 고발을 해서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인물인데 네네. 이 인물이 그 회사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고 네. 집에 왔을 때 와이프가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해고당했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네. 이 남자는 가족이 위로해주기 원했으나 그 아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아이들의 병원비는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아이 현실이 월급은 어떡하냐? 그때 사실은- 좌절하는 그 남자의 표정이 있어요. 그 표정을 잡아냅니다. 또 마이클만 현실과 감독이. 부딪히는 그렇죠. 모습을 또 보여주는군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 영화. 네, 벌써 근데 2부 마칠 시간이 돼서요. 인사이더의 주연인 러셀 크로우가 나왔던 유명한 영화죠. 글래디에이터의 OST, 리사 제라드의 Now We Are Free 듣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이 상상하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어가겠습니다. 네, 영화 인사이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배우들 러셀 크로우 그리고 알파치노 연기력도 정말 대단하죠. 연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제 또래나 좀 어린 청취자들은 알파치노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이름은 알지만 뭐 출연작이나 뭐 그런 것들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얼마나 대단한 배우였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관객분들한테 훨씬 이해가 될 텐데 네. 송강호, 최민식, 네. 뭐 설경구, 뭐 또 유호성, 또 누굴까요? 뭐 황정민, 이 모든 배우들이 우상호 삼는 배우가 알파치노입니다. 연기의 표본이고요. 네. 모든 남자 배우들의 영원한 우상이자 영웅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 성격파 연기 또는 내면 연기의 달인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남성적 연기에 어떤 그 교과서적인 표본을 만든 인물이기도 해요. 남성적인 모습을 그 연기의 시작은 대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대부 2편이 1974년도에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30년, 14년도요. 40년 전이군요. 40년 네. 전이네요. 와, 오래됐네요. 그때 정말 파릇파릇한 젊은 모습으로 나오는데도 네. 그 연기의 어떤 내공과 깊이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죠. 네. 그래서 평생 더더군다나 굉장히 키가 작고 단신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저는 알파치노 인터뷰집도 읽어봤는데 그 말들 하나하나 읽다 보면 연기도 그렇고요. 거인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키가 작고 단신인데도. 그 사람의 뭔가 마인드나. 그렇죠. 내공이 있는 거죠. 네. 대부에서 이제 위대한 배우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나이 먹고 나서는 네. 좀 더 인상 자체가 굉장히 악마적인 데가 있어서, 네. 굉장히 뭐랄까, 악역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성격파 연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데브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에서는 네. 정말 악마로 나옵니다. 사탄으로 나오는데. 역할 자체가 네, 악마인 역할이 거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키아누 리브스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 근데 그것들을 보면 정말 이건 타고난 악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고요. 애니 기븐 썬데이라고 올리버 스톤 감독 영화가 있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그 은퇴한 노장 미국 슈퍼볼 감독으로 나와요. 그런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 후배한테 물려줄 것처럼 굴지만 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집념의 사나입니다. 그런 식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연기들을 해요. 그렇군요. 특히나 그 알파치노는 그 셰익스피어 연극의 달인이어서 네네네. 뭐 뉴욕 광시국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그거는 이제 뉴욕을 배경으로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이제 차용한 거죠. 네. 그런 식의 아주 수준 높은 연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네.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감정들을 그러니까 표현을 했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든 배우들이 네. 알파치노를 존경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 알파치노 하면 많은 분들이 대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 알파치노 본인은 뭔가 대부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도 그러게요. 해주실 사실은 수 있어요? 대부가 네. 워낙 젊은 시절에 주목받은 영화여서 네. 그리고 이탈리아 이야기에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네네.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알파치노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제가 약간 설명드린 그 데브스 애드버킷이나 네. 애니 기븐 썬데이 같은 영화들도 나이가 먹은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20대, 50대 이후에 네네. 그 알파치노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고요. 오히려 40대 초반의 영화들이 많이 주목을 못 받은 건 사실이에요. 대부 이후에 나왔던 그렇죠. 그 영화들이요. 직후에 나온 그러니까 80년대 정도의 영화겠죠. 임팩트가 너무 세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사실은 대부에서 많은 것들이 이미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훌륭한 영화를 하고 나면 거기서 잔상에서 벗어나기가 네. 본인도 힘들고 대중들의 인식도 거기에 고정되곤 하니까요. 그렇군요. 대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영화를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대부는 어떤 영화일까요? 대부는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피아라고 하는 네. 그 갱 조직이 있죠. 지금도 이제 뭐 어디 마피아다 이런 표현을 쓰는 네. 갱 조직의 그 뒤안길,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풀어낸 것인데 이탈리아계 마피아들의 이야기예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사회가 이민 사회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상당 부분의 초기 이민자들이 아일랜드 혹은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네들을 보호해줄 국가도 없고 경찰도 없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탈리아 사람들끼리 뭉치자. 그래서 이탈리아 갱단을 조직했고 네. 그게 자경단이라고 하는 건데 그 네, 마피아가 생긴 거고요. 그 마피아 조직이 점점점 발전해서 이제 경찰이든
뭐 또는 정부들을 넘을 수 있을 만큼의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대부의 주인공 알파치노의 집안이 네. 그런 마피아를 이끄는 집안이고 이 꼴레오네 집안이라는 그 꼴레오네. 가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꼴레오네 가문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정말 막강한 가문으로 성장해서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알파치노가 연기한 이 안에 마이클 꼴레오네라는 인물인데 이 네. 인물은 집안이 갱이라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자기는 마피아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숙명적으로 그 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형들이 전쟁에서 죽고, 그러니까 네. 이 그 갱들 간의 전쟁에서 죽고, 자신이 그 조직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네. 발생하는 거죠. 아버지조차도 쓰러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느끼지 않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분열된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알파치노의 장기죠. 내면이 분열된, 이중 분열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마이클이 이런 인물입니다. 네. 그 연기가 아주 탁월하죠. 네, 마이클이 알파치노잖아요. 네. 이 알파치노는 영국으로 또 데뷔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 배우 왠지 출신들은요 그런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뭐랄까 내면에 있는 걸 좀 표정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좀 뭔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기가 탄탄하죠. 우리 영국으로 이제 다져진 배우들이 대표적인 배우들이 송강호 씨, 설명호 네. 씨 같은 배우들인데 이 배우들은 관객들의 호흡을 끌어들이는 법 네. 또는 자신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무대에 서보지 않은 배우들은 관객과 호흡하는 법도 모를 뿐더러 자신의 몸을 어떻게 가눌지도 모르거든요. 기본기가 안 돼 있죠. 카메라 앞이라고 해도 뭔가 관객들과의 호흡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사실은 뭐 종현 씨도 무대에 쓰지만 네. 무대에 섰을 때 그 많은 관객들과 호흡하는 것 그리고 무대 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건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배우한테는 엄청난 자산이죠. 그렇군요. 뭔가 알파치노는 계속해서 연극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영국 영화 배우로도 크게 성공한 후에도요. 대부분 근데 영화가 성공하게 되면 좀 계속 브라운관이나 좀 극장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또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네요. 알파치노는. 알파치노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설경구 씨가 그 배우를 하면서 영화 배우 한 이후에도 연극을 몇 편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 자신의 이제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것이기도 했겠고 또 은사인 그 이제 은사가 연출하는 연극에서 나오기도 했겠는데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연극이 결국 모든 연기를 기본으로 한 예술의 기본이니까요. 그렇죠. 그 알파치노도 역시 계속 연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뉴욕 브로드웨이는 연극이 발달된 공간이니까 네네네. 거기서 활동하면서 셰익스피어 연극을 많이 해요. 셰익스피어 연극이라는 게 정말 깊이 있고 네. 보통 연기력을 할 수 없는 특히나 샤일록이나 리어왕 같은 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셰익스피어의 주인공들이죠.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못하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지금 이제 7순이 되셨나 싶네요. 지금도 그러면은 극장에서 네, 지금도 연기를 현역이죠. 계속해서 네.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대부의 OST죠. 앤디 윌리엄스의 Speak Softly, Love 듣겠습니다. Speak softly, love, and hold me warm against your heart. I feel your words, the tender trembling moments start. We're in a world, our very own, sharing a love that only few have ever known. Wine-colored days warmed by the sun, deep velvet nights when we are one. 앤디 윌리엄스의 Speak Softly, Love 들었습니다. 이 노래 너무 귀에 익어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 트럼펫 연주로도 익숙하고 네네네. 노래로도 잘 알려져 있고 몇 편에 나오죠? 1, 2편에서는 트럼펫 연주로만 나오고 네. 3편에서는 그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영화 안에서 네. 그러니까 그 알파치노가 연기한 마이클 콜레온의 아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음. 이 아들은 아버지는 그 집안의 가문의 뜻에 따라 이제 그 범죄자, 그러니까 네. 대부가 됐는데
그 아들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아쉬워하면서도 또 그냥 바라봐요. 자신도 사실은 다르게 살고 싶었으니까. 처음에는 다르게 살고 싶었지만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었으나 네. 다음 세대한테는 자유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들에게 뭔가 자유를 허락한 아빠의 모습을 엿볼 수도 있었군요. 네, 오늘의 영화 인사이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연한 배우 알파치노 말고 한 명 더 있잖아요. 네, 러셀 크로우. 그렇죠. 러셀 크로우, 알파치노가 인사이더의 양대 축을 이루는데 특히 네. 러셀 크로우는 인사이더라는 영화가 내부 고발자잖아요. 그럼 네, 결국 그렇죠. 내부 고발자 연기를 하는 인물이니 네,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러셀 크로우는 글래디에이터로 많이 알려진 맞아요. 배우잖아요. 그렇죠. 저는 글래디에이터 참 좋아하는데 글래디에이터에서 정말 그 남성적이고 성물군 연기를 하죠. 완전 남자 끝이죠. 끝이에요.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신발이 제일 남자 같아요. 되게 신발이 아무 천이 없는데요. 그냥 발바닥만 감싼 그 신발. 그렇죠. 그 신발을 그리고 정말 신고도. 이 글래디에이터가 그 로마 검투장에서 싸우는 검투사들이잖아요. 네, 목숨을 맞아요. 걸고 네. 죽음을 불사고 싸우는 그 연기를 너무 잘 하죠. 근데 사실 오히려 그 인사이더에서는 그 흔들리는 내면 연기를 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그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 네네. 내 편이 들어주지 않을 때, 네. 그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 러셀 크로우의 장기 연기는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런 강인한 남성상을 연기하는 거죠. 최근에 그 곧 개봉한 노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맞아요. 노아의 방주의 노아인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러셀 크로우가 글래디에이터 연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러셀 크로우는 헐리우드 영화로 상당히 유명한데 미국 출신 배우가 아니잖아요. 호주 출신 배우죠. 호주 네. 출신 배우가 좀 그렇게 상남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울버리를 연기한 그 휴잭맨도 그렇고요. 그렇고. 네. 특히 호주 출신 배우들을 미국 출신 배우들하고 달리 네. 일단 장점은 영어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 글로벌하게 이 헐리우드라는 무대에서 전혀 꺼리낌 없이 소통이 된다. 네. 또 한편으로는 미국 출신 배우들이 지나치게 훈련받은 배우인 반면에 호주 출신 배우들은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휴잭맨도 뭐 인생 경험도 많고요. 네. 뭐 정말 뭐 물건도 나르고 팔고 뭐 이런 바닥부터 경험해서 네네. 올라오다 보니까 연기가 거칠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한 모습을 보이죠. 러셀 크로우도 그렇고요. 네. 러셀 크로우는 그럼 데뷔 전엔 어떤 직업을 가졌었죠? 러셀 크로우도 사실은 뭐 공사판 임무도 하고요. 온갖 네. 것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좀 남자의 그런 모습을 더 배웠을까요? 사실은 이게 남자 배우들의 연기라는 건요. 네. 인생이 묻어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젊은 배우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젊고 어린 배우들이 다 연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역시나 세월이 배우의 시간이란 연기에 건, 네. 어떤 깊이를 더해주는 건 분명하고요.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러셀 크로우 같은 경우도 흥행했던 영화가 있죠.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 레미제라블. 네, 거기서 보면 휴잭맨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휴잭맨과 그 러셀 크로우가 장발장하고 네. 이제 자배로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 대결도 볼만하죠. 보면 그 안에서도 인생 경험이 있는 두 배우가 보여주는 맛이 있어서 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그렇게 더 비극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다 울컥할 만큼요. 그렇죠. 네, 러셀 크로우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인사이더에 출연한 두 배우였죠. 그러면 신기주 기자님이 한 영화 더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영화 가져오셨죠? 네, 인사이더는 사실 예전 영화니까 뭐 네. 이번 주말에 개봉할 뭐 볼만한 영화 하나 골라봤는데 이번 주말에. 그렇죠.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 네. 노예 12년이란 영화예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네, 이 영화는 그러니까 뭐 제목 그대로 노예 이야기인데 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네. 그러나 북부하고 남부의 문화 차이가 있어서 북부에서 인신매매를 해서 흑인을 남부에 데려가서 이제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 시대의 어떤 실화를 소재로 하는 건데 뉴욕에서 바이올리스트로 일하던 흑인이 네. 이제 그 뉴올리언즈로 잡혀가는 거예요. 인신매매로 잡혀서 12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근데 이게 자유가 있던 사람이 자유가 없어지니까 그거에 박탈감이 더 컸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영화로 풀어내는데 네. 배우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마이클 패스민더라고요. 네. 요즘 대세 배우인데
그 엑스맨에 나온 배우죠. 엑스맨의 어떤 역할을? 거기서 이제 마그니토의 연기를 했던 배우예요. 매그니토의 젊은 그렇죠. 시절을 연기한 맞습니다. 배우군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요즘 정말 헐리우드에서는 가장 핫한 배우인데 네네네. 그 배우가 나오고요. 그 베네딕트 컴퍼배치라고 네. 셜록이라는 영국 드라마로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뭐 거의 여성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그렇죠. 그 셜록을 보면 너무 잘생겨 보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안 본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독특하게 생겼네라고 하는데 셜록 보면 너무 잘생겼다. 이 말이 사실은 절로 뭐 나오네요. 외모도 외모지만 그 셜록에 나오는 그 지적으로 똑똑하다 뭐 네, 이런 네, 네, 내용이 네. 있죠. 뭐 두뇌가 똑똑한 인물 뭐 이런 연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감독이 스티브 맥퀸이라고요. 네. 흑인 감독인데 원래 영국 출신이고요. 그 원래는 감독이 아니고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화가입니다. 화가. 그러니까 그 예술가인데 이 인물이 영화 감독으로 발전해서 네. 쉐임 또는 헝거 이런 네. 영화들을 만들고 이제 지금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이 영화에서 뭔가 가장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스티브 맥퀸 감독이요. 네. 쉐임과 헝거에서도 그런데 그 인간이 그 필수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헝거에서는 먹어야 한다죠. 사람은 먹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게 단절됐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쉐임에서는 인간의 성욕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노예 12년에서는 자유를 보여주죠. 자유가 나한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빼앗겨졌을 때 인간은 어떻게 무너지고 바뀌고 변화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맥상통하는 맥락이 있죠. 감독의 뭔가 색깔이라고 표현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예 12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도 왠지 음악이 궁금하네요. 어떤 음악들이 나올지도. 그러게요. 사실은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주인공이어서 네. 바이올린 음악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남부의 배경이었을 때 네. 노예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네네. 연가를 부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연가가 사실 노예들이 부르던 네. 노동요잖아요. 그렇죠. 그 노동요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가슴이 좀 아픕니다. 찢어지나요? 네. 그럼 영화에서는 뭔가 이렇게 자유를 갖고 있던 사람을 데려가서 노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어디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잔인하죠. 무슨 일을 하죠? 뭐 남부 뉴올리언즈에 있는 모카 이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패스민하고 버네트 컴퍼배치가 네. 또 다른 그러니까 두 명의 또 다른 주인들, 그러니까 노예 주인들인데 두 사람 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노예 제도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을 착취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뭔가 그러니까 인간이 착하다는 것과 선하다는 것과 올바르다는 것과 똑바로 생각하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시대적으로 그때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네. 양반도 있고 평민도 있고 상놈도 있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것. 네네. 그러면 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도 보여줍니다. 그런 시대상을 지금 이 시대에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 시기에 보여준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러게요. 사실은 스티브 맥퀸 감독은 우리한테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유라는 것들이 네.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던지기도 해요. 이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인사이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담배 회사 또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담배를 필 자유가 있어서 네.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병에 걸렸으니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네. 하지만 그렇죠. 그게 진정한 자유였을까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담배를 피우게 예를 들면 인사이더에서는 중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넣었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는데 네. 그럼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겠죠. 그렇죠. 또는 중독성의 또 이유가 꼭 있었으니까. 무슨 약물을 넣지 않더라도요. 담배 피우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고 이른바 쿨하다고 보여주면 네. 사람들이 담배를 더 피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담배 필 자유는 있었지만 네. 그 자유를 어떤 식으로든 포장을 하고. 네, 포장하고 속은 거였을 수도 있겠죠. 이 노예 12년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뭔가 시기적인 부분과 사람들의 생각은 뭐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군요. 네. 벌써 시간이 빨리 흘러서요.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기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되게 영화에서 표현하는 건 정말 크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시대적인 부분을 표현한 것도 그렇고요. 와, 주말이잖아요, 오늘. 네.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주말이요? 네, 주말이에요. 주말에 저는 뭐 솔로여서요. 네, 주말에 별 볼 일 없이 지냅니다. 그렇군요. 그냥
영화 한 편 더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영화요? 그냥 네. 잠이나 잘래요. 네. 네. 네, 오늘 첫 시간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재미있고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눈 것 같고 좋기도 네네. 하고, 예. 그리고 특히 카우보이 비밥으로 통하는 책이 많아서 좋네요. 네. 아,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카우보이 비약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같이 얘기할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매주 신 기자님과 함께 계속해서 카우보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기주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제가 소개시켜드린 영화 잘 보시고,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기주 기자님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로라 뮬라의 Little Girl Blue, 노예 12년 OST고요. OST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존 레전드의 롤 조단 롤 듣겠습니다. Roll, Jordan, roll, roll, Jordan, roll. I want to get to heaven when I die to hear old Jordan roll. Roll, Jordan, roll. Jordan roll. Oh, I want to get to heaven when I die to hear old Jordan roll. Oh, love, oh, love, oh, love, yeah. Oh,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며칠째 퍼즐만 맞췄다. 이사하면서 명화 퍼즐로 된 액자가 깨졌고 10,000개가 넘는 퍼즐 조각들이 한데 섞이고 말았다. 눈이 아프고 두통이 올 정도로 흩어진 퍼즐들을 맞추다 보니 조금씩 작품들은 원래의 모습을 찾아갔고 드디어 단 한 조각의 퍼즐만 남았다. 근데 남은 자리에 끼워 넣으면 끝날 줄 알았던 마지막 조각이 맞질 않는다. 한 조각만 맞추면 끝인데 약이 바짝 오르고 오기까지 발동해 손에서 놓지 못했다. 그렇게 한참을 퍼즐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끼워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당연히 고흐의 해바라기라고 굳게 믿었던 그 조각이 클림트 그림의 조각이란 걸 알게 됐다. 그 순간 배신감과 함께
나도 퍼즐 조각처럼 내 것이 아닌 걸 내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됐다. 어쩌면 인생이란 게 이 퍼즐 맞추기처럼 평생을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건 아닐까? Well, I was sitting, waiting, wishing you believed in superstitions. Then maybe you'd see the signs. But Lord knows that this world is cruel, and I ain't the Lord, no, I'm just a fool. And loving somebody don't make them love you. Must I always be waiting, waiting on you?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지혜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잭 존슨의 Sitting, Waiting, Wishing 이었습니다. 네, 퍼즐, 인생 같죠? 내 자리가 어딜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리가 어딜까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네, 시적이네요. 저희 누나가요, 퍼즐 진짜 좋아해서 이거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하면서 답답함만 느꼈었거든요. 이지혜님은 그 안에서 또 인생의 진리를 찾으셨군요. 네. 근데 저도 이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읽으면서요, 매번 느끼는 게 사소한 거에서 뭔가 큰 걸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각을 조금만 더 넓게 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가족들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안양시에서 송예슬님이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쪽으로 가까이 가려 한다. 지구가 한 칸 자전한다. 이문재 시인의 일본 여관 2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2009년에는 그와 저, 우리가 가장 많이 되뇌던 시 구절이에요. 그리고 2014년 그 시 구절은 우리의 청첩장에 쓰였습니다. 이제 남은 평생을 그와 함께합니다. 먹고 사느라 고된 당신에게 힘 그 자체인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프로포즈하고 싶었습니다. 7살 어린 만큼 세상을 몰라서 무서울 것 없는 예비 아내로서요. 5년이라는 시간을 그래왔듯 서로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믿으며 살자.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남편. 신청곡 정인의 오르막길 신청하셨습니다. 네, 아내분이 프로포즈를 하는 거군요. 여자분이 남자에게. 이런 게 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뭔가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라는 많은 강박관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사랑하면 누가 먼저 프로포즈해도 뭐 되는 거잖아요. 저 얼마 전에 영상 봤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영상, 남자가 되게 너무 감동받으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었는데, 보면서 야, 역시 그냥 프로포즈는 누가 누구에게 해도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안효정님의 사연입니다. 친구랑 기차여행 5일째,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원래 계획은 내일 전라도 여수까지 들렀다 가기로 했는데요. 체력이 바닥나서 내일 바로 집으로 가려고요. 여수 밤바다를 못 본 아쉬운 마음에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신청합니다. 노래라도 들으며 여수를 생각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기차여행 다녀오셨군요. 야,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렇게 막 신나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완전 체력이 바닥나서 계획을 다 못 채우신 것 같은데, 뭐 다음에 갔다 오셔도 되고요.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되게 여수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버스커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노래를 들으면요, 그 장소를 가고 싶은 매력이 있어요. 뭐 벚꽃 엔딩도 그렇고요. 뭔가 그 음악을 들었을 때 풍경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문자 미니 만나볼까요?
5055님, 오늘 성인 되고 처음으로 소주랑 매화주 마셨는데요. 과학실에서 맡았던 알코올 냄새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물약맛 나요. 아시죠? 소아과에서 주는 감기약. 이거 왜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모르겠죠? 이게요. 1살, 2살 먹기 시작하면요. 그게 좀 맛있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사실 20살 막 됐을 때는 소주, 뭐 맥주, 뭐 맛 전혀 몰랐고요. 아직도 사실 맥주 맛은 모릅니다. 저는. 근데 또 이게 뭐 형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맥주 맛을 알면 진짜 사회인 된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 끝나고 마시는 그 맥주가 진짜 최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그 정도로 사회인은 아닌가 봐요. 전 소주가 더 좋고요. 양주가 더 좋고 그래요. 505님도 곧 좋아지실 겁니다. 1054님, 언니가 조카를 낳고 집에 와 있는데요. 애기 보려고 매일 칼퇴근하고 왔더니 다들 남자 생겼냐고 물어봐요. 이런 오해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애기 보려고 일찍 갔는데 뭐 직장 분들, 동료분들은 너 남자친구 만나려고 일찍 가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래요. 행복하시다면 그런 오해도 좋은 거죠. 애기 보고 싶다. 우리 친척 너무 많이 커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됐더라고요. 와, 진짜 빨리 크더라고요. 애기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까요?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안효정님 신청곡이죠. 듣고요. 전기뱀장어의 별똥별 듣겠습니다. 민정은님 신청곡이에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의 머리 위에서 빛나던 그 꽃을 다시 보고파 내가 더 괜찮은 놈이었다면 넌 날 좋아했을까.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그리고 전기뱀장어의 별똥별 두 곡 이어 듣고 오셨고요. 한 곡 더 들을까요? 아울시티의 헬로우 시애틀, 5470님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Hello Seattle, I am a mountaineer in the hills, in highlands. I fall asleep in hospital parking lots and awake in your mouth. Hello Seattle, I am a manta ray deep beneath the blue waves. I'll crawl the sandy bottom of Puget Sound and construct a summer home. Hello Seattle, I am the crescent moon shining down on your face. I will disguise myself as 오늘 방백. 이젠 잊어버려. 뒤돌아보지 마.
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괜찮다고 믿었어. 이렇게 후회할 줄은 모르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이 많을 줄 알았어. 하지 못한 얘기들 가슴에 남아 아껴왔던 사랑이 날 아프게 해. 살아있는 동안 후회 없이 사랑해야 했어. 이젠 잊어버려. 뒤돌아보지 마. 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고운 네 두 뺨에 눈물이 흐르게는 하지 마. 견딜 수가 없이 내가 그리울 땐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봐. 네 곁에 머무는 따뜻한 바람이 되어 네 눈물 닦아줄 테니 나를 느껴봐. 혹시라도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날 생각해. 그리워 울고 있다고 너를 두고 떠나가는 바보 같은 날 용서해. 언제나 네 곁에. 앤썸의 언제나 네 곁에 노래 가사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죠. 불금. 혼자 집에 계시거나 일하시면서 푸른밤 듣고 계신 분들께 제가 이 약속 하나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언제나 곁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앤썸의 언제나 내 곁에이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이젠 잊어버려 뒤돌아보지만 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